안녕하세요. 언어치료 갤러리 SLP 갱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말르는 아동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시간은 바로 말르는 아동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잘 발달하는 친구들에게도 꼭 필요한 언어 자극을 잘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우선 준비물 하나가 필요해요. 어떤 준비물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바로 이 동화책이에요. 자, 동화책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동화책 아닌가? 동화책은 너무 시시한데 뭐 그런 이야기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책을 그냥 글만 읽어주고 그림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읽어주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면 아이들에게 정말 딱 맞는 언어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이 동화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도구들이나 방법들이 더 많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걸 선정하는 이유는요. 유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동화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화책을 선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정뿐만이 아니라 보육기관 그리고 뭐 하다못해 놀이터 이런 데 가더라도 동화책을 쉽게 잘 접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동화책을 선정하게 됐고요. 제가 그냥 단순히 저 혼자 선정하는 게 아니었고, 수많은 논문들과 연구 자료들에서도 동화책이 언어 발달에 있어서 가장까지는 아니지만, 네, 중요한 언어 발달을 미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에 관련된 논문을 썼고요. 그래서 동화책을 관련해서 이제 언어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네, 그 전에 앞서서 우선 준비물인 동화책이 있잖아요. 그 동화책을 아이가 싫어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예 이 자극 방법을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아이가 이제 이 동화책을 단순히 읽는 용도로만 쓴다면 되게 시시하고 재미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단순히 읽는 용도로만 아니라 정말 장난감처럼 잘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면 친구들에게 친숙함을 더 올려주고, 아, 동화책이라는 건 정말 재밌는 거구나 하고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요. 책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어야 해요. 우리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친숙하고 재미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르는 아동들을 치료했었을 때, 첫 수업에 어떤 방법들을 많이 썼냐면, 책을 읽지 않아요. 책 읽지 않고 그냥 책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었냐면, 책 제목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물찾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 이 책을 어디에 숨겼는데 한번 찾아봐 줄래? 찾으면 우리 꼭꼭 숨어라 놀이 하면서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요거 찾으면 선생님이 사탕 하나 줄게.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나 뭐 좀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높이 탑 쌓아 올리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동화책을 가지고 높이 탑을 쌓아서 본인 키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면 친구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두 번째 탑 쌓기 놀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미노 놀이. 책을 하나 쌓아서 한 번에 쭉 무너뜨리면 친구들이 그것 또한 재밌는 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집 만드는 것 또한 좋은 놀이가 될 수 있는데요. 책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붕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성 만드는 것도 괜찮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성을 만들어서 친구랑 총싸움 놀이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책을 오히려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책에 대한 친숙감을 올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뒤에 말씀드리는 언어 자극 방법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개 더 있구나. 또 하나 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치료했을 때 비행기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책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책에 있는 하늘이 그려져 있는 그림 쪽을 펼쳐서 그걸 이제 배경으로 삼는 거죠. 배경으로 삼아서 비행기 놀이를 하면서 책에 대한 친숙감을 또 올려주는 그런 놀이도 한번 진행해 봤었으니까 여러분도 가정에서 책에 대한 친숙감을 많이 올려줄 수 있는 활동들을 한번 생각해서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놀아보세요. 책 읽기에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총 한 6가지 정도 되는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아이에게 다정다감하게 읽어줄 것.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나도 진짜 책 읽어주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읽어줘야 한다. 우리 친구들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느낌으로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다감하게 읽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해요. 아이들은 흥미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네. 이 키포인트로 다양한 언어 자극들을 줄 수가 있는데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교통기관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흥미가 없는 다른 음식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들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흥미가 없는 주제면은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흥미 있는 것들을 먼저 다가가 줄 수 있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책을 펼쳤을 때 친구가 제일 먼저 보는 거, 제일 먼저 말하는 거, 그게 언어 자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그리고 친구들이 책을 읽을 때 책에만 집중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친구들이 아마 책을 보다가 꼭 한 번 이상은 다른 데를 쳐다볼 텐데요. 그때 억지로 친구에게 책을 보라고 강요하거나 혼내거나 단호한 말투를 쓰셔서는 안 돼요. 그러면 친구가 책에 읽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선생님은 나를 되게 뭐라고 해. 나한테 되게 나를 혼내.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를 보면은 책과 관련된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보면 벽지에 비행기가 있다면 그렇게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다른 거 이야기할 때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다른 거 이야기할 때는 조금 기다려줬다가 책을 잠깐 다시 들이대면 친구들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 돌아오는 것 같지가 않다, 못 돌아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이제 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변에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공동주의 집중하기로 통해서 친구들을 끌어당겨서 다시 책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상 부모님만 계속 책을 읽어주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책 한 권을 읽을 때 친구는 옆에 앉아 있어요. 친구는 옆에 앉아 있는데 소피가 화나면 정말 화나면 넘기고 소피가 한창 놀고 있는데 언니가 고릴라를 움켜잡았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들을까요?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없고 듣지도 않고 제대로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자극은요, 서로 주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 한 번, 아이 한 번,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책이 이렇게 한 권이 다 있어요. 이 책 한 권을 꼭 다 읽어야 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이 책 한 권을 굳이 꼭 다 읽지 않아도 돼요. 하루에 한 페이지 아니면 표지만 읽어도 상관없어요. 표지 안에서도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 내용에 관련된 그림들이나 자극들을 볼 테니까요. 그래서 너무 책 한 권을 꼭 다 읽어야 한다.
아, 이 책 오늘 다 못 읽었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보내주시는 게 맞습니다. 친구들한테는 사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흥미를 보이는 주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친구가 빨리 넘기면 같이 빨리 따라 넘겨도 괜찮아요. 그리고 친구가 뭐 하나하나 다 보고 싶어 하면 하나하나 다 봐도 되고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친구의 흥미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부모님이나 양육자님께서 강요하시면 좀 친구들이 책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책을 굳이 꼭 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건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제 6번째입니다. 6번째는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앞에 5번째 책 한 권을 다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와 좀 이어지는 편인데요. 이제 조금 다른 게 어떤 거냐면, 무조건 이제 이 책을 끝내야 된다는 개념도 아니고요. 이 책의 한 페이지 안에 너무 많은 걸 줘버리면 친구들이 이 언어 자극을 다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흥미도 위주로 말씀드린 거고요. 책을 꼭 다 안 읽어도 좋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줘 버리면 오히려 친구들이 집중력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포인트만 잘 짚어서 서로 잘 커뮤니케이션 하시기 바랍니다.